안녕하세요. 주식공부입니다. 오늘은 검단 신도시 투기과열지구 해제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어제 구독자님께서 속보 검단 신도시 투기과열지구 해제되었습니다. 이런 댓글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저도 몰랐는데 이렇게 뉴스를 검색해 보니까 진짜 투기과열지구가 해제되었더라고요. 그러면 검단이 투기과열지구가 해제된 것이 후재일까요? 악재일까요? 그건 저도 지금 인저서 공부하는 입장이라 잘 모르겠습니다. 사람마다 다 다를 거라 생각합니다. 만약에 그 서구 검단에 그 아파트 청약에 당첨이 됐는데 이분이 돈이 모자라요. 그래서 이거 입주를 못하게 된 상황인 사람은 이 투기과열지구가 해제됐기 때문에 그 대출을 더 많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좋은 호재일 수도 있고요. 또 이제 다른 사람은 악재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 이 투기과열지구가 먼저 해제됐다는 것은 약하다는 뜻이거든요. 이 인천이 다른 지역보다 수도권 다른 지역보다 약하다는 뜻입니다. 투기과열지구가 요새기죠, 요새. 그러면 투기과열지구 보면은 서울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투기과열지구 해제되는 게 이렇게 원을 그려보면요, 다 똑같이 해제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왜 인천만 해제됐을까요? 요 파란색으로 이렇게 동그라미 친 게 투기과열지구 해제된 지역입니다. 인천에서 서구, 남동구, 연수구. 근데 요 수원, 용인, 성남, 과천, 안양, 군포, 안산, 의왕 이런 데는 왜 해제 안 됐을까요? 하남, 구리 여기는 왜 해제 안 됐을까요? 여기는 아직까지 강해되는 거죠. 집값이 언제든지 급등할 수 있는 요인이 있기 때문에 해제를 안 시키는 거죠. 그럼 왜 서구랑 인천은 해제시켰을까요? 여기는 집값이 막 하락하고 있고 그 상승할 여력이 적기 때문에 해제된 거죠. 그럼 왜 이런 데는 왜 저기 약한데 여기만 강할까요? 여기는 강남하고 가깝습니다. 강남이 여기 있지 않습니까? 강남 3구가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 요 의정부 쪽 요 서울보다 요 과천, 성남 이런 데가 안양 이런 데가 더 가까운 겁니다. 강남 가기가. 그렇기 때문에 여기 부동산 가격이 이렇게 아직도 강한 겁니다. 저는 지금 현재 부동산 공부 6개월째 접어들었습니다. 그래서 뭐 투기과열지구 해제돼서 뭐 혜택이 어떻고 이런 거 아직 잘 모릅니다. 공부하는 중이라. 근데 제가 느끼는 거는 이 상급지가 어디냐 이런 데서 먼저 영상에서 상급지에 대해서 차례대로 전국 수도권에 여기에서 상급지가 어디냐 그걸 평당 가격으로 쫙 정리한 표를 보여드렸죠. 그거를 보는 방법이 있고요. 이렇게 집값이 하락세일 때 끝까지 가장 센 지역 거기가 상급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수도권에 내가 살고 있다면은 여기서 나중에 이제 갈아타기를 할 때 상급지로 갈아타려면 이쪽인데 이 같은 서울이라도 이쪽 강남 상구가 있는 이쪽이 제일 센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가까운 여기까지 센 겁니다. 이쪽은 강남하고 멀기 때문에 좀 약한 거고요. 이제 GTX B가 이렇게 강남 거쳐서 D가 뚫리면은 여기도 이제 세지겠죠. 고양시도 GTX A가 지금은 완공이 안 돼서 그런데 완공돼서 이렇게 가면은 세지겠죠. 그래서 그래도 의정부나 여기도 GTX가 뚫리네요. 참. 남양주 이런 데보다는 여기가
앞으로는 더 세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투기과열지구가 조정지역으로 바뀌면은 어떠한 효과가 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투기지역 효과는 투기과열지구의 금융규제만 해당됩니다. 이렇게 있는데요. 이 투기과열지구에서 조정대상 지역으로 바뀌면은 좋은 점이 뭐냐면 제일 큰 게 금융입니다. 금융. 대출이죠. 금융 중에서 대출이 가장 크게 혜택을 보는 거죠. 그래서 투기과열지구는 LTV 9억 원 이하는 40%, 9억 원 초과는 20%인데 조정 대상으로 바뀌면 LTV가 9억 원 이하는 50%로 바뀝니다. 제가 당첨된 힐스테이트 검담 웰카운트도 중도금 대출이 40%고 40%인데 이게 아마 50%로 바뀔 것 같습니다. 9억 원 초과는 30%, 15억 원 초과 아파트는 0%, 그리고 서민 실수요자가 6억 원 이하가 60%인데 조정 대상 지역으로 바뀌면 서민 실수요자가 5억 원 이하가 70%입니다. 그 다음에 6억 원에서 9억 원 구간은 50%, 5억 원에서 8억 원 구간은 60%, 이렇게 조정 대상 지역이 투기과열지구보다 담보대출이 더 많이 됩니다. 근데 제 생각에는 이거 대출 해준다고 무조건 막 할 게 아니라 내가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어디까지인지 그거를 정확히 계산해서 담보대출을 받기를 바랍니다. 왜냐면 내가 갚을 능력도 없는데 무조건 막 많이 받았다가 나중에 이거 이자는 지금 계속 올라가지 않습니까? 미국 오늘 새벽에 기준금리 또 자이언트 스텝 0.75 올랐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기준금리가 3.25%가 됐어요. 미국이. 이게 너무 가파르게 금리가 올라가요. 근데 이거 갚을 능력도 안 되는데 대출 해준다고 그냥 덧북 대출을 받았다가 나중에 이거 못 갚으면은 집이 날아갑니다. 왜냐? 주택을 담보로 빌렸기 때문에 못 갚으면 집이 경매로 넘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렵게 청약해서 당첨돼 가지고 어렵게 그 혜택을 누리려고 그랬는데 이 대출 못 갚아서 집을 잃어버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조건 대출 많이 해준다고 많이 받을 게 아니라 내 능력이 정확히 얼마인지 아는 것도 부동산 공부의 기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달라지는 게 전매 제한입니다. 전매 제한이 현재 투기과열지구는 소유권 이전 등기일까지 최대 5년을 전매 제한으로 규정되어 있는데요. 이게 조정 대상 지역으로 바뀌면은 최대 3년으로 줄어듭니다. 재당첨 제한은 10년이었었는데 투기과열지구 근데 7년으로 바뀝니다. 조정 대상 지역으로 하면요. 그러면 지방의 조정 대상 지역이 또 완전히 풀린 지역들이 있죠. 그러면은 조정 대상 지역에서 규제가 풀리면은 지방 그 아파트들이 다시 활기를 찾을 수 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대장인 서울이 지금 휘청휘청하고 조금씩 하락하고 있는데 이렇게 상승을 최대한 많이 했다가 지금 하락하고 있는데 이 최고 형님이 최고 상급지에 있는 아파트가 이렇게 꺾이면은 지방은 이렇게 각도가 떨어집니다. 많이 떨어져요. 그래서 서울이 또 이렇게 힘을 찾아서 올라가야지 따라서 올라가는 거지. 이 서울 대장이 지금 이렇게 꺾이는데 지방이 다시 조정 대상 지역 해제됐다고 막 급등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거기다가 미국 기준금리가 계속 올라가요.
올해 이제 FOMC 회의가 2번 남았는데, 지금 예상하기를 이번에도 자이언트 스텝에 80%로 예상했고, 1% 울트라 스텝에 20%라고 예상했는데 80%로 0.75 인상이 됐죠. 그래 앞으로 예상하기를 여기 또 한 번 0.75, 그 다음에 한 번 남은 건 0.5 빅스텝을 밟을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그러면 이게 얼마예요? 합하면은 현재 3.25가 됐습니다. 미국 기준금리가요. 근데 이거 2번 인상을 하면은 1.25가 더 플러스 되네요. 그러면 와 4.5%가 됩니다. 기준금리가 4.5% 되면은 주담대는 도대체 몇 프로가 될지. 그리고 이 파월 연준 의장이 발언이 2024년까지 4년 말까지 절대로 금리를 인하하지 않을 거라고, 계속 올릴 거라고 합니다. 물가 잡힐 때까지. 물가가 얼마까지 잡힐 때까지냐면 이 미국의 기준금리 목표치는, 아니 물가 목표치는 2%입니다. 우리나라 물가 인상률 목표치도 2%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물가가 2%까지 잡힐 때까지 계속 금리 올리겠다 이거예요. 말까지, 이 파월 연준 의장 말까지 말을 느슨하게, 뭐 물가 떨어지는 것 같으면은 이제 인상을 좀 낮추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물가가 안 떨어집니다. 지금도 계속 신고가를 돌파하고 있죠. 이번 달에도 8% 물가 인상을 예상했는데 8.3%가 나와가지고 미국 시장이 급락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말을 같이 강하게 해줘야지 물가가 떨어진다 이거죠. 그래서 2024년까지 절대로 금리 인하는 안 하겠다, 계속 올리겠다 이거예요. 그래야지 물가가 잡힙니다. 희망적인 말로 이제 금리 인상 조금만 해다가 나중에 물가 떨어지면 바로 내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물가가 안 떨어집니다. 지금 계속 신고가가 가기 때문에 이 파월 연준 의장은 좋은 말 하고 싶어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증권시장과 부동산 시장은 공포에 사로잡혀 있죠. 왜냐, 은행이자가 오르면은 대출을 많이 안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집을 사는 것도 미루겠죠. 집값도 계속 떨어지고 있고. 그래서 이 금리랑 이 주식시장이랑 부동산 시장은 금리랑 엄청난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공부할 시간도 부족하고 이 종목 연구할 시간도 부족합니다. 부동산 임장 다닐 시간도 부족합니다. 그래서 제가 선택한 투자 방법은 어떻게 하면은 편안하고 안전하고 수익률이 좀 적더라도 편안하고 안전한 매매를 할 수 있나. 직장 다니면서 이거 공부에다가 잠 못 자면은 직장생활을 못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전하고 편안하게 매매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 그러니까 주식시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저는 현금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현금을 갖고 있으면 이 하락장에서 이렇게 떨어져더라도 언제나 싸게 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다 사고 여기서 이렇게 떨어지다가 반등할 것 같아서 여기서 몰빵하면 안 된다 이거죠. 너무 많이 떨어졌다. 이 추세선을 이탈해서 너무 많이 떨어졌다. 그러면 조금 사서 원래 추세대로 돌아오면은 일부 이익 실현하고, 욕심부리면 안 되는 시장입니다, 이 하락장에는. 그리고 바닥이 어딘지 몰라요. 1층인 줄 알고 샀는데 지하 1층입니다. 지하 1층 이제 바닥이라고 샀는데 지하 2층, 3층 막 내려갑니다. 그러다가 패닉장이 올 겁니다. 마지막 휘날레 패닉장. 이때 현금이 없으면 진짜 싸진 이 주식, 우량 주식을
살 수 있는 돈이 없으니까 가만히 그냥 손가락만 빨고 있어야 되죠. 그럼 부동산은 어떠냐? 부동산도 지금 이제 상승장 마치고 하락장인지 조정장인지 하여튼 부러졌지 않습니까? 상승세가. 그러면은 여기서 제가 1주택을 샀는데 2주택, 3주택 세금 많이 물면서 살 게 아니라 이제 제가 지금 빌라 하나 갖고 있고 아파트 당첨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빌라 이것도 팔기 아깝지만은 팔아버리고 아파트에 입주해서 1가구 1주택으로 그냥 행복하게 살면 됩니다. 그러면 이게 한 생전에 이렇게 떨어지지는 않을 거란 말입니다. 왜냐? 그 이유는 제 생각엔 그렇습니다. 제가 뭐 무슨 전문가도 아니고 제 생각만 얘기하겠습니다. 옛날에는 금본위제라고 그래서 이 화폐를 찍어낼 때 화폐를 금으로 바꿔줄 수 있는 양만큼만 찍어냅니다. 근데 지금 금본위제가 폐지됐지 않습니까? 그냥 종이만 있으면 내 맘대로 막 찍어낼 수가 있는 겁니다. 무한대로. 근데 미국은 그나마 괜찮아요. 왜 괜찮냐? 기축통화국 아닙니까? 세계에서 최고 안전자산이 미국 달러입니다. 그래서 세계 금융위기가 오고 막 이 경기가 침체되고 불안하면은 달러를 많이 보유하려고 그럽니다. 세계적으로 다. 어떤 나라는. 그러니까 달러는 막 찍어내도 조금 덜해요. 근데 이 미국이 막 찍어낸다고 우리나라도 막 같이 따라서 찍어내고 다른 나라들도 막 따라서 찍어냈다가 화폐 가치가 이거 미국 달러는 화폐 가치가 그렇게 폭락은 안 했는데 다른 나라는 화폐 가치가 폭락하면 나중에 휴지보다도 못한 화폐 가치가 됩니다. 그래서 니아가로 한니아가 돈을 실어갖고 지폐를 날려도 우유 한 통 사기 힘들 시절이 있었다 그러죠. 독일이나 이런데요. 그리고 독일이 옛날에 그 빚도 많고 전쟁 패전국으로 갚아야 할 빚도 많고 그러니까 돈을 막 찍어내가지고 갚으려고 그랬는데 화폐 가치가 폭락해가지고 오래 시간 고생을 했다는 얘기가 있죠. 근데 지금은 돈을 막 찍어냅니다. 뭐 금으로 안 바꿔줘도 되니까 막 찍어냅니다. 그러니까 화폐 가치는 자꾸 떨어져요. 뭐 저기 뭐야 강남 아파트가 뭐 84배 올랐다 그러죠. 40년간. 새우깡은 13배 올랐고 브라보콘은 10배 올랐다고 먼저 동영상에 했죠. 전세 가격은 101배 상승했다 그러죠. 강남 아파트 84배. 근데 앞으로는 이 현상이 더 심화될 겁니다. 화폐 가치는 막 그냥 헬리콥터 money라고 그래서 막 뿌려댔죠. 막 찍어내가지고. 그러면 그게 금융위기 때에도 막 찍어냈어요. 근데 어느 정도는 그냥 이 완충작용을 할 수가 있지만 코로나 때 여기 이 금융위기 때 막 찍어낸 걸 회수를 해야 되는데 회수 안 하고 또 찍어냈습니다. 막 사상 최고로 막 찍어냈습니다. 코로나 때. 그래서 이렇게 증시로 어떻게 올렸는데 집값도 올리고 은행이자도 내리고 막 그러니까. 근데 이 부작용이 이제는 나타날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면 화폐 가치는 계속 떨어지고 상품 가치는 올라갑니다. 물가도 막 상승해요. 이게 정책으로 잡는 것도 한도가 있는 겁니다. 돈 가치가 너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상대적으로 올라가는 건데 이거를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거는. 그래서 이 부동산 관련 방송을 보면 댓글에 막 분노의 댓글이 막 올라옵니다. 그거 봐라 잘됐지. 집 없는 분들이 하는 얘기 같은데 집값 아주 대폭락 해가지고 예? 막 반토막도 더 내야 된다. 70%는 떨어져야지 뭐 본전이다. 막 이런 얘기가 많이 오는데 이거 아닙니다. 이거 지금은 현금 들고 있는 것도 위험이고 투자를 안 하는 것도 최대 위험입니다. 왜냐? 가만히 돈 갖고 있으면 돈 가치가 팍팍 떨어집니다. 그래서 안전하게 집 한 채는 갖고 있어야 되고요. 주식 투자도 자기 능력 한도 내에서 저는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름도 모르는 잡주를 사는 게 아니라
누구나 할 수 있는 우량주 돈 잘 버는 회사를 사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청해 주셔서